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 결의문 과정에서 뭐 본인이 의도했든 알고 했든 아니면 진짜 모르고 했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나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진짜 나 이제 공천 심사 서류 안 넣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 결의문이 의총에서 결의문이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오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잖아요. 일단 좀 밑받침은 되는 것 같다. 준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또 막상 지금 접수는 안 하고 계세요. 페이스북에 또 앞으로 어떤 실제 결의문을 이행하는 것들을 해나갈지를 좀 더 두고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김태흠 도지사님은 이제 접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이 행보가 이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서울 시민들은 과연 진짜 표를 받아야 할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서울 시민들한테 보니까 어제 그 정원호 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예요. 후보자 부청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또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는 뭐 다 30분 이내 하겠다. 뭐 저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 당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미리 나오는 공약에 비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수의 그런 아젠다들을 그쪽에서 꺼낼 때는 이미 오세훈표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거나 혹은 하려고 해봤지만은 뭐 타당성 면에서 이미 이거는 안 된다고 나왔다라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방어 전략은 오세훈 시장님 말고 그 누가 쳐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도 시간이 지금 모자란데 이 국민의힘 어떻게 나오나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글쎄요. 정말 서울시장이 목표인지 다른 게 목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글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다를 아끼는 입장에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 또 당원의 입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말고 세 분이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또 이상규 위원장 그리고 또 이승현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아직 제가 방송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로 잘 찾지는 못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께서 쟁쟁한 경쟁자분들이 다 지금 입후보를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준비할 서류도 사실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면 얼마나 잘 꾸려갖고 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딱 제출을 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지하철이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준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좀 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 같은 식구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의힘 희망이라고 앵그리버드님이 국민의힘 희망 김요은이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희망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속이 타요. 왜냐면요. 저는 박원순 시장 때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때의 서울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래서 제발 오세훈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요즘 잠이 안 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서울 시민들 많아요. 아니 오세훈 캠프 가셔야 되겠는데. 아유 저는 그냥 당선이고 당선관인가? 중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후보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희망님의 희망을 깨지 마세요. 깨는 악당 같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제가 나오실까요?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창동 대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하면 진정성 뭔가 최소한의 그것만 갖춰졌다고 했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진짜 노선 변경한다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선거 치러봐야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뭐 우리 당 지금 뭐 쟁쟁한 후보들 나와서 막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아까 뭐 좋은 후보들이라고 저도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중적 인지도 차원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일단 안 나왔잖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달리 윤어게인 그 절연하자는 얘기 안 하던 나경원 의원, 신동훈 의원 결국 등록 안 하셨잖아요. 자 그런 차원이라면은 사실상 지금 그런 얘기 안 하던 분들도 이번 판은 나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괜찮죠? 용어 일본말 아니죠? 유튜브만 아니죠? 이번 판 그거만 하는 거잖아. 영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럼 오세훈 시장을 당연히 기다려주는 거는 뭐 그게 불공정의 문제로 봐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당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현직 시장이 안 나오면 우리 당에는 너무 좋아요. 좋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든 현직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현직 누리고 있는 데서는 프리미엄 누리고 선거합니다. 그런 분들도 경선하는 이미 뭐 저희도 호남에서 현직 분들 다 경선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 안고 하는 건데 근데 프리미엄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 우리 당에서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제가 아까 말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뭔가 절연과 관련된 메시지 안 내면 오세훈 시장은 좀 등록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그 발판 그 이상의 뭔가 입증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 지금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전 아까 네. 말한 두 가지면 입증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물론 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메시지 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그 당내에서 일각 제기되고 있는 혁신선대위를 발족한다든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사퇴한다든가 이선 후퇴한다든가 아니면 고성국 전환기 씨와 같은 유튜버들을 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과연 있을까? 아직도 없었으면 결의문이 채택됐을 때 요 며칠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고 이 방식을 아까 노동개혁의 어떤 사과로 지금 한다면 만약에 그 다음 스텝이 뭐 의료계에 대한 사과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면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오세훈 시장한테 만족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의문 같은 거 채택 안 될 줄 알고 던졌는데 맞아요. 덜컥 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야, 어차피 나가기 싫었고 명분 한번 만들어보자 던졌는데 결의문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난처한 스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내에서 모 인사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2연타 맞았네요. 그러니까 에이 안 하겠지.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흐지부지 될 거야. 던졌는데 갑자기 결의문이 나왔어. 네. 뭐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그럼 되지? 지금 지도부가 전략이 잘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니까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지금 같아요. 김현 대변인 이기인 총장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기인 총장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냅니다. 거기서 오세훈 현직 시장이 아닌 지금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해볼만 한데라는 좋아, 생각을 좋아. 하고 저 좋아. 능구렁이 같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고 같이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서울시장 개혁신당 후보 이제 김정철 변호사가 어저께 우리 출연하셨었는데 한 명 더 있는데 네. 어쨌든 목요일 날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아, 거고. 그러신가요? 네. 그래도 저희가 한 분이 누구시죠?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 함 네, 뭐 있습니다. 네, 한 명- 실명을 걸어 어쨌든 김정철 변호사님 이름이 아, 워낙 많이 그래요? 거론됐으니까. 예. 아 그분은 우리가 모르시는 분인가요? 예, 예.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갑자기 좋아졌어. 예. 오세훈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니 아까 이인숙님이 우리 미래의 희망 이기인 사무총장님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가지고 되게 이제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소위 말하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소위 친한계, 한동훈 대표 친한계에 대한 징계 취소 이건 것 같고 하나는 흐름은.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소위 친장계의 어떤 거짓 포명 아니면 인적 쇄신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징계를 취소하라라고 아니 오세훈 그 시장 메시지를 낸 쪽에서는 건 전혀 아닌데.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이 결의문 나온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다음 질문들 네. 그럼 뭐 할 거냐 맞아요. 이 얘기가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수용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징계 취소이고, 네, 징계 그리고 취소, 두 번째가 인적 쇄신. 인적 쇄신이고, 네. 인적 쇄신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어떤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징계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시장 나가는 거랑 징계 취소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요. 아니 서울시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번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후속 조치.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징계가 잘못됐다. 네. 이제 그걸 취소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렇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당권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네.
이게 지금 107명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음. 절윤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복원이 안 된다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한다는 그 부분, 이른바 절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절윤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곁다리로 있잖아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에 속할까? 네, 그러면요. 오늘 그 KSOI 18차 정기 여론조사를 제가 또 아침에 받았었는데, 네, 요거는 제가 그대로 지금 읽는 거니까. 네. 국민의힘의 이 전륜 요구에 대해서 동의가 51.7%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출마가 51.5%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생각하면은 누가 같이 따라붙을까요? 그리고 그 정권의 시작과 끝에 누가 있었으며 이런 여러 가지가 이 107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 징계 취소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제발 우리가 그 지나간 일은 다 묻고 앞으로만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징계 취소를 다시 꺼내서 이거를 화제로 올린다? 이게 과연 107명의 의원들이 원하는 그 전륜에 담겨 있는 의미일까? 저는 그거는 소수의 그 친한계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론조사도 사실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기인 사무총장 보시기에? 근데 사실 그 좀 거국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징계를 취소하는 건 맞죠. 그리고 김종혁 최고나 사실 전환기 씨만 보더라도 방송에서 당신들은 민주당 이중대야, 뭐 새끼, 뭐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장동혁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근데 당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하고 비난한 전환기 씨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징계를 안 하고 뭐 다 영향력은 다 있죠. 지도부를 향해서 뭐 이렇게 똑같이 육두문자 내지 육두문자까지도 아니죠. 김종혁 씨 같은 파시스트 경우에는. 뭐 네. 이런. 네. 그리고 과거 이준석 대표도 무슨 양두구육으로 당원권 정지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에 대한 기준이 우후죽순 막 중구난방식으로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 보편적인 중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선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징계를 취소하는 게 맞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아예 다 취소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잣대를 그럼요. 적용하든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 징계도 그 인류한 혁신위와 김용태 비대위가 그 징계는 잘못됐다라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그 문제를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서울시장 출마 내지는 그 결의서에 결의문에 맥락과 이 징계는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갈등의 어떤 조정 복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시 한번 사면해 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106명의 어떤 그 결의문 내용을 보면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동의한 내용은 주장은 요구한 내용은 어떤 징계 취소도 있었었는데 결의된 내용 자체, 맞았어요. 합의된 내용에서는 이제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빠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뭐 언행이나 어떤 그렇죠.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친한계도 동의를 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징계 취소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당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다 동의가 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어차피 뭐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할까? 좀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이게 어쨌든 미지수예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징계를 뭐 공약 아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걸 취소하면 정체성이 부정당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과 네. 별개로 친한계 분들은 사실 자중하고 반성하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짱돌을 던졌던 게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징계를 당하니까 나는 피해자네. 그때와는 경우가 다르지. 라고 하는 내로남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뭐 한동훈 대표 따라가면 징계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 바깥에 있었을 때 캠프 실무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던 게 뭐 윤희석 대변인이라든지 신지호 씨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친한계네.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이게 기회주의적 면모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나는 처음부터 무결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되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사면하고 다시 한번 다 모이자 뭉치자 하는 게 맞죠. 네. 뭐 하여튼 네. 뭐 통합을 어떻게 이뤄갈지 여부도 진짜 조금 저는 장동혁 대표도 조금 장동혁 대표 목소리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점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의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렇다고 결의문이 됐다 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 그건 또 그러니까 누가 된다 해서 뭐 누가 물러나야 되고 그렇죠. 뭐 그 그거는. 어떤 인적 세 뭐 또 우리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친한 우리 우리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도 뭐 꼭 물러나야 될 인물로 꼽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꼭 물러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할 거면 저쪽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로 어중간한 스탠스가 되잖아요. 저는 어중간한 스탠스로 되고 그 친한계나 이쪽도 계속 주장하는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텐데 왜냐면 만약에 말한 것처럼 징계 다 뭐 그래 통합을 위해 번복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선거를 지잖아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할 말이 있죠.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 그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빌미를 한다. 선거를 지면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럼 뭐 장동혁 대표 책임이죠. 그렇게 근데 아마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권파는 애매하게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야 너네가 말한 것 때문에 애매한 결의문 나와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안 왔고 그래서 진 거야라는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간 것도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괜히 구실만 줄 수도 있어서 뭐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입증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뭐 선거의 어떤 결과를 자신의 어떤 배지로서 이거 승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금과는 또 다른 체급으로서 또 물론 또 지금도 체급이 높지만은 진짜 다른 어떤 느낌으로서 원내 진입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포지션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이제 근데 사전에 막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동훈 대표는 정치력을 좀 꼭 탑재해야 된다. 정치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싫어도 좀 머리 국적국적하면서 우리 함께 가자. 그게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친한계 그리고 친한계를 따르는 팬덤들 이분들도 자제하고 자중하고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치가 꼭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기 네. 총장 페북 가서 댓글 달고 그러는 거. 아 진짜요? 안 돼요. 아. 그래서 댓글 달린 거 보면서 아 내 심정을 아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아, 근데 들었는데 사실 개딸분들보다 좀 덜한데 아 그래. 그 강도가 좀 다릅니까? 강도가 다릅니다. 좀 약해요. 귀여워요. 귀여운데 개딸보다 귀여운데 근데 너무 배타적이에요. 사람. 아 그래요. 물론 뭐 한동훈 대표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저렇게 당하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네,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 정치인이잖아요.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체화돼 가지고 상대방한테 인신공격 비난하고 막 가족들 욕하고 이런 거 서슴지 않는다는 거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그냥 느낌이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잘 한동훈 대표랑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잘 뭐 그냥 어디 이렇게 부딪힌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느낌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내 밑으로 다 모여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주 우위에 있는 상황이면 인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시절처럼 거의 원탑의 어떤 한 진영의 그 우두머리가 되면 그냥 내 밑으로 다 모여 하면 다 모이거든요. 아니 모이지 말라 해도 그냥 알아서 밑으로 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나랑 같이 어깨를 하자 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 밑으로 다 모여거든요. 내가 짱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니 저런 생각을 만약에 진짜 가지고 계시다면 야권에 그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절대 한동훈 대표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어깨를 나란히 하자라고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그냥 자신 만을 이렇게 따라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되게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세력을 확장하기가 어렵겠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낀 바는. 그래서 조금 더 폐쇄성을 갖기보다는 좀 확장성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종회 최고가 이번에 뭐 부산 그 이벤트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팬덤에서 어떤 정치 집단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은 느끼셨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다들 잘 저보다 훨씬 더 정치를 잘 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니까 뭐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장동혁 체제의 이번 주까지 어떤 후속 조치가 뭐 근데 다 있을까도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한번 좀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에 만났을 때 진짜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숙제 검사하는 겁니까? 숙제 한번 검사? 우리가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오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사람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요. 다른 요일보다. 네, 역시 우리 이기인 성치훈 또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내일 뵙고 또 우리 여기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